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파이코인 관련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와 같은 세상들의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해서는 정말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트위터에서 가끔 X에서 나온 얘기들을 말씀드리면은 웹2, 웹3 이와 같은 그 웹2에 익숙해 있던 수십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우리 파이 브라우저 파이넷을 통해서 파이넷 브라우저에 있는 앱, 웹3의 앱을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접근이 가능한 걸 만드는 것만 해도 거의 오픈넷 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포인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파이코인을 앞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 주식이라든가 이런 토큰화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다른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 파이코인에서도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앱을 소개한 것을 보고, 이렇게 파이 앱에서도 주식을 토큰화시켜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앱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고, 야, 이제는 우리가 스텔라 프로토콜 20하고 솔로반이란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면은 파이로 연결해서 우리가 주식을 토큰화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업무도 수행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이코아 팀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비탈릭 이더리움에서 만들었지만은, 비탈릭 부텔린이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말을 좀 더 어려운 말을 하면은 본인의 상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가 날 텐데, 일반적으로 스마트 계약 이렇게만 하니까 좀 자기의 그 독특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스텔라의 솔로반, 그러면 스텔라의 솔로반이 스마트 컨트랙트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냥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후회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작동을 하면은 엄청난 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이코아 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니 시몬이라는 곳에서 그 주머니에다가 파일을 집어넣었던 그림을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는 것을 기각을 시켰다는 뉴스가 나왔길래, 이렇게 우리 파이코인이 앞으로 크게 확장해 나가는데 파일을 이용하는 이런 상표는 불허한다 하는 의미로 기각을 시켰다 하니까, 우리도 상당히 큰 뉴스거리다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파이코아 팀에는 앞으로 시장을 확장시켜 나갈 때 방해될 만한 그런 요인들도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가세 유예, 야 ETF 허용, 1억 타치, 암호화폐, 공략 법물, 여기서도 암호화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자산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좀 더 그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우선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 ETF 허용을 하겠다 하는 쪽하고, 과세를 야당에서는 250에서 5천만 원을 올리겠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모두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런 그 암호화폐를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 차원에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상세하게 신문에 크게 화려해서 설명하는 것만 봐도 가상자산
암호화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이제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원칙에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과세하는 것도 좀 제대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과세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가 몇 억을 벌었는데 과세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한다면은 그것도 도움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세계 최대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연금이 앞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도 자산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 당장 결정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테니까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고,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도 연기금에 넣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일본의 이와 같은 뉴스도 나오고, 또 일본 기준금리가 17년 만에 다시 인상을 하겠다, 이런 포인트를 써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의 그 최근에 하락장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어떤 변수들이 부정적이지 않는 뉴스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암호화폐가 왜 떨어지는지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자본의 이동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떨어지는지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관심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민코인 관련되는 뉴스가 가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코인 관련돼서 민코인의 강풍이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물론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고 하는 거에 상당히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민코인의 주도가 한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10X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시간대의 민코인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그 크립토컨터의 주기영 대표, 이분은 상당히 민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민코인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너무나 가격적인 그런 상승 요인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실제 이 암호화폐 업계가 충분한 그런 그 제품을 만들어서 도움될 만한 그런 일보다는 너무 민코인과 관련 투자의 열풍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수년간 꾸준하게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업계 리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업계 리더가 부족한 걸 이제 지적을 하면서, 옛날 바이낸스의 CEO로 있던 그 자오창병이 참 그립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저도 자오창병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가 상당히 그 표현하는 내용이라든가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건전하게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암호화폐 세계를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그 젊은 주기영 대표도 그런 자오창병과 같은 분이 이제 이 업계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립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자오창병이 X를 통해서 기글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런 크립토의 교육과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이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 분야를 키워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요즘 이제 주기영 대표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세계에서 민코인이 상당히 암호화폐 발전에 해악을 끼친다고 얘기하니까, 블룸버그 애널리시스트는 거기에 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코인이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주기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산업 발전에,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해악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반박 기사를 쓴 만큼, 요즘 그 크립토컨터의 주기영 대표의 얘기가 상당히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경 대표가 어떤 친구인지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크립토컨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주경 대표는 92년생이니까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이게 포항공대 출신인데 포항공대에 있으면서 이제 카나다에 영어 연수로 떠났다가 카나다 워트로 대학에 연수를 떠났다가 그때 마침 영어 동호회에 들어갔었는데 그 동호회가 비타릭 부테린이 거기에 다니다가 이제 떠났던 그 동호회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동호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런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경 대표의 선배가 해시더 김서준 대표가 포항공대 출신인데 이 김서준 대표가 이 친구에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암호화폐 세계인데 왜 다른 거 벤처를 하려고 하느냐,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몇 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그 크립토컨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거는 그 테라 루나 사건을 예견을 했다 하는 거하고 그 이후에 또 FTX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견했던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됐고, 지금도 이제 주묵구식 투자보다는 정보 분석 기술을 좀 더 확보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협력 업체들도 만들어졌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꽤 나름대로 주경 대표라 하면은 그 말이 상당히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경 대표가 앞으로 이 암호화폐 업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또 어떻게 보고 하는 시각도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건데 저도 이제 이렇게 중앙일보에도 한 면을 통해서 X된 트위터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X된 트위터, 이때 X된 트위터는 물론 이제 트위터가 X로 됐으니까 뭐 X된 트위터라고 해도 관계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나쁘게 얘기할 때 X라고 쓰는 그 X를 의미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스크가 이끄는 X가 옛날에는 한때는 민주주의의 보루라까지 하고 불렀던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상당히 나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트위터 참새를 X라는 총으로 마치 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줘서 언론의 자유를 내걸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가 본인들이 생각하고 언론관이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비난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엊그저께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저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면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거나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면서 내가 죽는다면은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역사책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3차 대전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제3차 대전은 피해야 될 것 아니냐. 문명의 위험이 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 이러면서 출산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 관련해서 상당히 앞으로 AI가 그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는 걸 강조를 하고 AI와 산업에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 두 개의 어떤 관점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AI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그래도 나와 있는 것 중에 머스크의 꿈, 에브리싱 앱, 여기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스크의 꿈, 에브리싱 앱이 금융이라든가 쇼핑 결합 성부수로 띄워서
앞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브리스 앱을 만들려고 하는 게 머스크의 꿈인데, 여기에 암호화폐가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엊그제 나왔던 뉴스 중에 동남아의 슈퍼그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슈퍼앱 그랩이라고 그러면은 뭐 동남아 여행을 많이 했으면 다 대부분 알 수 있을 건데, 저도 한 2, 3년 전에 이제 그 치앙마이 가서 한 10일간 여행을 하면서 그랩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그랩은 우버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버를 알 텐데, 우버가 그랩에게 동남아 거는 인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랩은 우버하고 좀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상당히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그랩에서 그 그랩 플랫폼 내에 트론 기반 USDT를 지원한다. 이게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랩에서도 앞으로 암호화폐의 USDT를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앱을 지원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곧 그랩에서 한다면은 우리 그 카카오에 있는 크립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 텐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가상자산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은 금년 아니면 내년만 가면은 이제 내 지갑 안에 있는 크립이라는 가상화폐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앱을 통해서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것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스페이스파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크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도 다행이다 싶은데, 어떤 한 분이 댓글로 콕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스페이스파이가 콕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콕은 제가 1, 2년 전에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했고, 저도 콕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구나라고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토마스 플레이라고 해서 미래학자로서 유명한 분인데,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는 신이 우리에게 준 한 수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파이코인이 우리 무료채굴 코인이니까 우리 토마스 플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의 한 수다,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저도 토마스 플레이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토마스 플레이가 그때에도 이제 고문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 동영상에 이 콕이라는 재단을 설명하는 이런 동영상을 보니까 내용 설명을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때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줬는데, 이렇게 콕이 사기성이 있다고 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뭐 등등 한다는 것을 알고는 처음으로 내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야, 이렇게 콕 재단이 의도적이지 않는지 몰라도 이 토마스 프레이 박사를 활용해서 콕을 선전하고 있다, 고의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콕 재단이 가격이 급등했다가 완전히 급락을 하고 지금 휴지 쪼가리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미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콕에 대한 어떤 관심은 더 이상 뭐 가질 필요도 없지만은, 스페이스파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와 같은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콕의 피해자들이 파일을 보는 시각 중에 스페이스파이를 본다면은 그와 같은 염려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꾸 파이코인을 스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콕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당해보고,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야, 우리가 이렇게 그 파이코인처럼 이런 코인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순수하게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채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웹2, 웹3가 이 암호화폐 세계에 얼마나 호용성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상장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여기에 암호화폐 파이코인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받아가는 게, 저렇게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선전을 저렇게 수천 배를 목표로 한다든가 뭐 이런 포인을 쓰고 있는 그런 그 민코인을 보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우리 파이코인은 우리가 무료로 채굴 하고 있고, 그 파이 코어팀의 어떤 그 진정성을 우리는 많이 봐왔고, 또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금년 말이면은 오픈넷 간다고 니콜라스 박사가 직접 얘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믿고 채굴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료가 아닌 유료로 민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이와 연관시켜서 판매를 하는 이런 것들에 유혹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